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는 뿌조 2008입니다. 이 차는 최근 같은 보디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은 이 2008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늦은 시승이지만 뿌조의 독특함이 가득한 예쁜 차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신형 뿌조 2008에는 형벌되는 뿌조 3008, 또 뿌조 5008과 달리 CMP라고 불리는 범용 모듈러 플랫폼이 사용됐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쌍둥이 E2008도 마찬가지고요. 소형 SUV라 불리는 크로스오버 형태와 소형 해치백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뿌조 2008의 좌석 높이는 꽤 낮게 설정됐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소형 SUV보다 낮고 소형 해치백보다는 살짝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 차의 벨트 라인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보면 쫙 안쪽으로 묻혀있는 느낌이라서 실제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라? 시동이 안 걸리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동 버튼을 길게 눌러야 시동이 걸립니다. 단순히 오디오 같은 전기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엔진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인지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동을 거니까 그르렁거리는 디젤 엔진 소음이 올라오는데요. 1.5L 4기통 디젤 엔진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엔진 소음이 다소 들어오긴 하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차량 소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엔진 소음이 다소 있긴 하지만 3기통이 아닌 4기통이라서 1.3이나 1.4L 가솔린 터보 엔진보다는 얌전한 편입니다. 이 차를 처음 타는 경우에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의외로 엔진음에 놀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뿌조와 달리 중저음 부분이 강해요. 하지만 가속 반응은 1.5L 디젤차 또는 기존의 뿌조 차량들과 동일해서 경쾌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속도를 올리는 설정의 차입니다. 최고 출력 130마력이 감당하기에는 이 차의 공차 중량 1345kg이 다소 버거울 테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1.6L급 정도만 됐어도 가속 반응이 다소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쓸데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차에 탑재된 1.5L 디젤 엔진에 물린 ETA8이라고 불리는 변속기는 아이신 계열이고요. 아주 평범한 방식이지만 그만큼 원한대 없이 일정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차의 승차감은 지난 3008 이후 평준화된 뿌조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단한 설정으로 노면의 충격은 대부분 정직하게 전달되지만 상당 부분 눌려서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또 프랑스 차의 특징이던 낭창낭창함, 즉 차량이 살짝 진동하는 느낌도 거의 없어요. 따라서 좌우로 빠르게 선회하고 소위 말하는 칼치기 같은 잦은 좌우 회전에도 안정적으로 기동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 차의 기동성에 비해서 다소 가볍습니다. 특히 고속에서 선회할 때 스티어링 휠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조금 아쉽지만 아마도 일반적으로 데일리카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면 오히려 조향할 때 편한 느낌일 것 같아요. 한편 이 차에는 ADAS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큼 적당하게 탑재됐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오토 하이빔, 제한속도 인식, 긴급 제동 등인데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 GT 라인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그런데요. 이전에 제가 3008 GT라인 시승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속 80km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요. 차선 중앙을 잡아주는 능력이 다소 떨어져요. 아무래도 뿌조 브랜드가 이런 ADAS 부분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기능입니다. 하지만 가격 그리고 이 급의 수입차에서는 달려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차의 연비는 리터당 12.8km를 달리는데요. 복합 연비에 접근하는 수치입니다. 이 차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트림인 알레르가 3,248만원 붙어있고요. GT라인은 3,545만원. 참고로 순수 전기차인 E2008의 경우에는 알레르가 4,590만원, GT라인이 4,890만원입니다. 이어서 차를 세우고 이 차의 디자인과 편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푸조의 외관은 펠린 룩이라고 불리는 고양이과 동물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행 디자인은 질 비달의 스타일링을 통해서 더욱 세련되게 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질 비달이 경쟁사인 르노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서 앞으로 이 푸조와 르노의 디자인이 어떻게 바뀔지 무척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전면부 역시 고양이과 짐승, 즉 펠린 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차량 GT라인의 경우에는 전조등에 고양이 발톱을 연상시키는 3개의 DRL이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급인 알레르 트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조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트림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전조등 아래쪽에 사선으로 내리꽂은 DRL이 있는데요. 흔히 이거를 송곳니 DRL이라고 부릅니다. 커다란 그릴 안쪽에는 핫 스탬핑 기법으로 새겨진 입체적인 그릴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파워트레인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 시승차 GT라인과 알레르에는 크롬 질감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기차 E2008에는 바디 컬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두 발로 서 있는 사자 엠블렘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전기차 E2008에는 푸른색 빛이 감도는 금속 질감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엔진 후드 앞쪽에는 E008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E008의 독특함은 측면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부분이요. 잘 보시면 이 측면이 삼각형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뒤쪽 출입문 손잡이를 중심으로 앞쪽으로 뻗은 삼각형 하나, 그리고 그 연결된 선을 따라가면 사이드미러 후측방 쪽에 또 하나의 꼭지점이 있죠. 이렇게 앞뒤로 삼각형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출시된 아반떼에도 이 측면에 삼각 분할이 들어가서 따라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이 디자인은 푸조가 2015년 선보인 바 있는 프랙탈 컨셉에 처음 사용됐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푸조 2008 같은 경우엔 프랑스 아방가르드 디자인 그 전통을 생각하면 이런 파격도 나름 어울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푸조 2008의 벨트 라인은 차량의 높이에 비해서 다소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더구나 뒤로 갈수록 높아지고 B필러를 지나면 갑자기 위로 치솟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디자인들이 많았는데요. 문제가 뒤쪽 램프와 트렁크 라인, C필러 뒤쪽에서 마무리될 때 어색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푸조 2008은 이 부분을 과감하게 돌파했습니다. 벨트 라인은 벨트 라인대로 치솟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루프 라인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후방창의 라인도 그냥 내려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미등 역시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럽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신기하게 어색하지 않아요. 후미등은 최근 자동차 디자인 유행을 따라서 좌우를 연결시켰는데요. 다만 가운데 부분을 후미등과 같은 붉은색으로 연결하지 않고요, 검은색으로 그대로 둬서 나름의 액센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후미등 케이스 안쪽을 보면 입체적인 램프 모양이 자리 잡고 있어요. 기존의 3008이 이렇게 꺾여 들어간 꺽쇠 모양의 디자인이었다면 이 008부터는 여기에 조금 더 다른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고양이과 동물의 발톱 형상이면서 동시에 전조등의 모양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어요. 즉 눈과 송곳니 DRL이죠. 이렇듯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 꽤 잘생긴, 잘 만들어진 푸조 2008이지만 후미등과 뒷범퍼 사이의 여백은 심심합니다.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꺾어서 분할을 했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지나치기 쉽고요. 차라리 분할을 한 번 더 해서 번호판 부분을 한 번 더 꺾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뒷범퍼는 전반적으로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스타일인데요. 범퍼 전체가 바디 컬러가 아닌 수지 코팅 클래딩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적재함 쪽 윗부분은 금속 재질을 대서 마모를 방지했습니다. 이 차에 클래딩 범퍼가 적용된 거는 아마도 프렌치 파킹 때문일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럽 도심의 교통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데요. 특히 프랑스 파리의 주차 환경은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초고가의 차량이 아니라면 주차하거나 차를 뺄 때 범퍼를 살짝 치고 긁는 정도는 웬만하면 넘어가거든요. 이거를 프렌치 파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보디 컬러 범퍼보다는 이 클레딩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번엔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HUD로까지 불리는 푸조의 i 콕핏입니다. 여기에 더해 애초에 208을 운전하는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마른 목골 작은 스티어링 휠은 이제 푸조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또 피아노 건반을 닮은 각종 스위치도 그대로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쪽으로 15도 가량 기울어져 있어요. 이건 운전자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이코핏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계기판 클러스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래픽의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살짝 입체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HUD를 응용한 3D 계기판입니다. 그 바탕이 되는 LCD 패널은 10.25인치로 기존과 동일한데요. 그 위에 반사판을 덮고 거기에 계기판 위쪽에 설치된 7인치짜리 프로젝터에서 정보를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원리지만 시각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보이세요? 방금 나타난 원이 평면적이지 않고요. 입체적이라서 운전자가 볼 때는 속도계를 가리지 않지만 이렇게 옆에서 볼 때는 속도계를 가리면서 나타납니다. 운전석에서도 시선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보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푸조 2008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마감재로 우레탄과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은 가죽과 직물, 그리고 가운데에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가죽이고요. 머리바지와 등바지 안쪽은 알칸타라입니다. 그리고 이 등 양쪽에 땀이 많이 차는 부분은 직물 메쉬가 들어가 있어요. 바닥 쪽에도 양쪽 허벅지 쪽은 패블릭 메쉬네요. 그리고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만 형광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가죽 부분은 회색 스티치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공이 수동입니다. 이게 등받이 리클라인 각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바닥의 높낮이 조정하는 레버고요. 리클라인 각도 조정은 이 레버를 돌려야 하는데요. 앉은 상태에서 이거를 조정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뻑뻑한 편이에요. 1열 센터 콘솔에는 두 가지 크기의 컵 사이즈를 지원하는 홀더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셀렉트가 있고요. 변속기 레버입니다. 원래 GT 라인에는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위쪽 선반에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는 한불 모터스가 소유하고 있는 초도 차량, 즉 프로모션을 위해서 차량 도입 전에 들여온 차량이라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가 빠져 있습니다. 2열도 안쪽 손이 닿는 부분에도 가죽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형광색 스티치가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쪽에 카본 재질의 마감재가 쓰인 반면 2열 쪽에는 카본 패턴이긴 한데 카본이 아니라 플라스틱에 패턴만 입힌 마감재입니다. 2열 역시 패블릭 망사, 가죽, 알칸타라의 복합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푸조 2008에 2열에 앉았는데요. 무릎 공간은 이 정도. 참고로 제 키는 177cm이고요. 1열 역시 제 키에 맞춰서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앞쪽으로 당겨 앉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무릎 공간은 실제로 이거보다는 조금 좁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 차급에 비해서는 그다지 좁지 않은데요. 1열 좌석이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얇아지는 형태라서 시각적인 부담도 덜한 편이고요. 하지만 2열을 위한 편의사항은 빈약한 편입니다. 센터 터널 끝단에 타입 USB 충전 포트가 2개가 있고요. 2열을 위한 도어 포켓은 그물망인데요. 운전석, 보조석 양쪽에 모두 제공됩니다. 푸조 2008의 2열에는요 좌석 가운데에 컵홀더 겸용 팔걸이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좌석은 조금 꼿꼿하게 서 있는 편이에요. 리클라인 조절 옵션이 있으면 좋겠지만 차급을 생각하면 그거는 사치일 것 같습니다. 2열 좌석은 60대 40으로 분할 폴딩이 되고요. 한편 적재 공간은 VD 기준으로 기본 434리터이고요. 2열을 모두 접을 경우 1467리터까지 확장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형 푸조 2008의 전반적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흥미롭고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